국민연금은 65세가 아니라 앞으로 68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공식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노인 70% 기초연금 현재 33만원 받고 있는데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소식, 도대체 언제 40만원까지 지급하느냐,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나도 이런 노인 일자리 어디에서 찾는지, 생활비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지, 어떻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많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다 부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65세가 과연 노인이냐,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까지는 법적 나이 만 65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상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이 된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만 65세 이상 정도 되었을 때, 이때부터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좀 쉬겠다, 자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이런 걱정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약 33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40만원까지 올리는데 언제쯤 올라가느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가 아니라 68세부터 준다, 이런 권고사항이 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도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니라 68세에 받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기초연금은 아직까지 40만원, 정부에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대통령 임기 이전까지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하겠다 밝힌 것 이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주위에서 혹시 들리는 내용들은 정보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대부분 들고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국민연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3년 뒤에는 적자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연금 지급액이 73조 5,600억 정도 되지만 보험료 수입은 65조 3,600억, 그러니까 8조 2천억 정도 적자를 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밝힌 정부 공식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겠다. 그래서 2048년부터는 68세까지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이것을 늦추게 되면 당연히 기금이 천천히 고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68세로 연금 받는 나이를 바꾸게 되면 2059년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험료율을 15% 정도 올리게 되면 2082년까지 일단 기금 고갈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평균 1% 정도 보험료율을 높이게 되면 70년 정도 지나도 연금 고갈은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분석인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어쩌면 국민연금 계속 납부만 하면서 만약 20대, 30대가 노인이 된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이것도 커다란 고민입니다. 어찌되든 65세에서 68세까지 만약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게 되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뭘 먹고 사느냐,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고령층, 그러니까 55세부터
59세까지 고령층이라고 했을 때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 그러니까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49.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년으로 치는 60세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년 이상 빠르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50세 이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나온 은퇴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쉬다가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문제가 과거 내가 다녔던 회사와는 다르게 너무나 열악한 일자리, 그러니까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의 37.1%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비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무급 종사자, 돈이 벌리면 어느 정도 받지만 돈이 안 벌릴 때는 그냥 그야말로 무급으로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55세 이상 취업 인구 37.1%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27.8%는 일용직, 언제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근로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많고 구직하는데도 어렵고 하다 보면 실제 내가 받아야 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노인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에서는요, 현재까지는 만 59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이 상한선을 높여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 50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느냐,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던 정부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요, 연금 받는 나이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자 하는 이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권고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권고사항 보고서를 과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는데요. 자, 목적을 보시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고요, 아니면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수가 2004년 이때는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가요, 내년에는 103만 명까지 일자리 수를 늘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그리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노인 일자리 예산도 2조 262억입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또 민간에서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업에 지원해 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업 유형 그리고 세부 내용,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공익활동, 내가 공익활동을 지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월 평균 29만 원 정도 보수를 지원받는데요. 평균 11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도 있고요, 민간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생계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 참여나 공익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노노케어,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건강한 노인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케어해 주는데요. 이 개념은 늙어봐야 늙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동병상련,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케어해 주는 사업이고요.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 그리고 공공의료, 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봉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되고요. 사업량을 보시면 65만 4천 개입니다. 정말 많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자, 월 평균 시간을 보시면 한 달에 30시간, 10일 정도 일하시고 하루에는 3시간 정도 일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9만 원 정도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1개월 봉사한다, 지역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 서비스형인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그리고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에다가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교육시설에서 학습 보조 지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공공행정에서 업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과거의 경력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이나 공공행정에 맞다면 여기에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요. 65세 이상 그리고 일부 60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기관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60시간 봉사하시는데요. 월 76만 1,000원 보수를 지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선도 모델 사회 서비스형 중에서도 선도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의 맞춤형 일자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참가하는 시간이나 보수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선도 모델 사업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를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해서 물어보시고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 이것이 키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내 나이를 잘 감안하셔서 선도 모델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형입니다. 아무래도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지원 내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인데요. 이것은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 카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실제 활동하는 건데요. 대상이 60세 이상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것들 잘 고민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단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지원을 해주면 회사에서는 고령자를 60세 이상을 채용해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건데요. 취업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를 기준으로 15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은 한 사람당 240만 원 지원해 주고요. 6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최대 3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민간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연중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랐던 분들 이 내용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일정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자,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70명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 달에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그러니까 홀로 살고 계시는 가구일 경우인데요.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 하위 70%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까지 이 소득 기준에 맞춰져야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러니까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동이 조금 힘들다, 요즘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355번, 일단 이 번호 눌러서 신청하셔서 찾아오게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024년 달라지는 것,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지난해는 108만 원까지였던 것이 올해 11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니까 이 내용 때문에 혹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집 하나 딸랑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 하나 딸랑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65세가 아니라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값이 3억입니다. 55세 가입자인데요. 매달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달 88만 6,880원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는 계속 많은 기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43만 원 정도, 그렇지만 70세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매달 88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지급이다. 정액형으로 이용한다. 부부일 때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니까요. 이 내용 최신 정보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688-8114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 보시고 내가 상황에 맞는지 이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 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잇몸,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